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배팅을 위하여 열심히 분석하는 스포츠 황제입니다. 여러분을 토방에서 머리를 식혀드리고자 준비한 분석입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경기를 분석하지는 못하니 꼭 알람 설정해 두시고 긴급하게 올라가는 영상에 대한 분석과 정보 및 결과 예측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경기는 전북현대 대 포항스틸러스입니다. 먼저 전북현대는 지난 시즌 K리그에서 4위를 기록했고 FA컵과 아챔에서도 성과를 내지 못하며 10년 만에 무관의 맛을 본 전북입니다. 공들여 모셔온 페트레스쿠 감독이 기대 이하의 운영 능력을 보여줬지만 일단 성급하게 그를 경질하지는 않았습니다. 좋지 않은 지난 시즌 결과로 인해 이번 시즌을 앞두고 상당히 많은 영입이 있었습니다. 왼발잡이 센터백인 이재익을 영입하며 수비진 구성의 선택지를 늘렸고 풀백 자리에도 울산에서 활약하던 국가대표 김태환을 영입하며 퀄리티를 높였습니다. 더불어 류제문과 주전 미드필더 백승호가 빠진 삼선 자리에는 공격 능력이 상당한 이영재를 영입하며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좋은 활약을 보인 전병관을 영입했다는 점도 시즌을 운용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난 시즌 용병 자원들의 활약이 매우 아쉬웠기에 교체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했습니다. 안드레, 아마노준, 구스타보, 하파 실바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콜롬비아 일부 리그에서 활약한 비니시우스를 포함해 K리그에서 검증받은 티아고와 에르난데스를 영입했습니다. 특히 티아고와 에르난데스는 2022년 함께 경남에서 뛴 만큼 시즌 초반부터 좋은 호흡을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페트레스쿠 감독은 지난 시즌 피지컬이 좋은 선수를 우선적으로 기용하는 단순한 방식으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았고 이에 본인이 직접 피지컬을 우선시하지 않는다고 해명까지 해야 했습니다. 물론 이번에 영입한 비니시우스나 티아고가 피지컬이 뛰어난 선수이긴 하지만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선 지난 시즌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전북은 최근 홈 5경기에서 4승 1무라는 좋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직전 방콕과의 아챔 홈 경기에서 3대2의 아슬아슬한 결과를 기록했다는 점으로 인해 팬들은 약간의 불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다음 포항 스틸러스는 지난 시즌 K리그에서 2위를 차지했고 FA컵 우승으로 좋은 한 해를 보낸 포항 스틸러스입니다. 다만 이번 시즌을 앞두고 큰 폭의 변화가 있었는데 가장 크게 눈에 띄는 점은 김기동 감독이 떠났다는 점입니다. 지난 몇 시즌간 계속 핵심 자원의 이탈에도 포항에서 성과를 냈던 그였기에 서울로 이적했을 때 많은 팬들이 아쉬움을 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김기동 감독이 떠난 자리엔 또 다른 팀의 레전드인 박태하 감독이 선임되었습니다. 스쿼드 변화도 상당히 큽니다. 지난 시즌 팀의 핵심 선수로 활약했던 그랜트와 제카 같은 뛰어난 용병들이 팀을 떠났고 유럽에 진출한 고영준을 포함해 하창래나 김승대 같은 주전급 국내 자원들도 다른 팀으로 이적했습니다. 박태하 감독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김기동 감독의 그림자를 지워야 하는 무거운 짐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물론 영입도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영입은 아스프로와 조르지라는 용병 자원에 영입했고 팀은 이 둘이 각각 수비진과 공격진에서 중심축이 되어주길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난 시즌 3선에서 리그 최상급의 활약을 보여준 오베르단을 완전 영입한 것도 상당히 좋은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공익 근무를 마치고 복귀한 전민광이나 임대에서 복귀한 허영준 등의 선수들이 스쿼드에 돌아왔습니다. 포항은 지난 5번의 원정 경기에서 3무 1패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쉽게 지지는 않고 있지만 승률이 저조하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포항은 최근 전북전에서 확실히 좋은 결과들을 얻어냈습니다. 직전 FA컵 결승전 4대2의 승리를 포함해 지난 시즌 5번의 맞대결에서 단 한 번도 지지 않고 4승 1무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박태하 감독은 연변 감독 시절엔 다소 소극적인 전술 운영을 보였지만 포항 감독으로 부임하면서는 공격적이고 역동적인 경기력을 보여줄 것이라 천명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전북의 홈 경기이고 공격적인 자원을 많이 영입한 만큼 전북이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이들은 변화의 폭이 큰 포항 수비진을 지속적으로 노리게 될 것입니다. 다만 전북은 지난 시즌 공격 작업 자체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고 프리시즌 동안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진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포항이 측면 자원 쪽에는 큰 이탈이 없기에 정재희나 홍윤상, 완델손 같은 자원들을 활용한 역습이 풀백의 전진을 적극 활용하는 전북에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두 팀 모두 큰 폭으로 판이 짜인 만큼 첫 경기부터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집중력 높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 스틸러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방콕 유나이티드 대 요코하마 마리너스입니다. 먼저 홈팀 방콕 유나이티드는 최근 7경기 4승 1무 2패 홈경기 2승 1무 1패를 기록 중이며 그래도 홈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현재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1위로 16강에 진출한 상태입니다. 이번 경기 62일이라는 긴 휴식기를 리그 경기 없이 지내고 있기에 선수들의 체력과 컨디션 관리는 정말 좋은 상태라고 볼 수 있으며
과연 이번 요코하마 경기에서도 승리를 기록하면서 아시아 강팀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방콕 유나이티드는 수비적인 축구보다는 공격적인 전술을 많이 사용하는 팀으로 현재 득점력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뒷공간을 허용하는 수비수들의 수비력은 다소 불안정한 상태라고 볼 수 있기에 이번 경기에서도 에이드 윌리안 선수들이 활약이 중요해 보입니다. 다음 원정팀 요코하마는 최근 10경기 6승 1무 3패 원정 경기 2승 3패를 기록 중인 상태로 최근 원정 경기에서 다소 불안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원정 경기에서 2연패를 기록 중인 상태이기에 이번 원정 경기에서도 다소 불안할 것이라는 생각을 많은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상태로 방콕 유나이티드와 마찬가지로 62일이라는 긴 휴식기를 가졌기 때문에 선수들은 충분한 휴식과 전술적으로도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에서 가장 많은 골을 기록한 구단 순위에 올라갈 만큼 득점력은 이미 증명된 상태라고 볼 수 있으나 현재 수비 쪽에서 다소 아쉽다고 평가를 받고 있기에 나가토 선수가 이끄는 수비 라인이 든든하게 지켜만 준다면 타쿠마료 로페스 선수들이 충분히 많은 득점을 기록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양팀 모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일명 아챔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으로 조별리그 1위를 차지하면서 16강에 진출한 상태입니다. 방콕 유나이티드는 홈에서 강하고 요코하마는 원정에서 다소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으나 공격력 면에서는 요코하마가 훨씬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며 수비 쪽은 양팀 모두 비슷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요코하마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나샤프카르시 대 아라인입니다. 먼저 나샤프는 홈 경기 승률 62%를 기록 중이며 원톱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브라질 용병 매튜스 리마를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백업 자원인 아브디라머토브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수들 중 기복이 심한 선수들이 몇몇 있으며 아직까지는 개인 간의 호흡이 잘 맞는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이타적인 경기 플레이를 해야 하고 특히 세트피스 활용을 더 많이 해야 이번 경기 승리 확률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라인은 원정 경기 승률 75%를 기록 중이며 마찬가지로 원톱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박용우하고 라이미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업 자원인 트라위리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약한 팀에게는 강한 경기력을 보여주지만 강팀에게는 속수무책으로 패배하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부터 공격 진영까지의 연결이 차단당하는 경우가 많고 역습에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전술에 변화를 주고 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원정팀이 유리한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 경기력적인 부분에서는 홈팀 선수들의 타점 높은 포스트 플레이를 원정팀 선수들이 제대로 막아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기는 서로 장군 멍군을 주도받는 공방전 속에서 언더 가능성을 주목해 봅니다.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분석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초안 분석 내용이며 더욱 세밀한 분석 자료와 최종 조합픽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프로토를 좋아하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수익률 극대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토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도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전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9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